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렉스턴 스포츠하고 스포츠칸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도 오늘 정도 대리점 가서 보실 분들은 실제로 목격을 하실 것 같은데, 실차도요, 어떤 프리미어 행사라든지 오프라인 행사 없이 바로 출시를 해버린 것 같은데요, 실제 차를 보면은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 당당한 모습 때문에 아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가격표에 대해서 분석하고 옵션도 어떤 부분을 추천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예전 유출된 가격표 대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6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자동 변속기는 옵션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를 별도로 그 수요를 반영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라는 세 가지 트림으로 기존 네 가지 트림 대비 좀 트림을 간소화시켰고, 그 중간중간 서로 이렇게 옵션을 이제 서로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면, 전체적으로 트윅스 옵션, 튜온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현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쌍용 자동차에서는 이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난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저도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를 분석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OEM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패키지 옵션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나 선택을 하려면 한 100만원 좀 넘게, 예전에는 한 80만원 전후로 했었는데 지금 100만원 넘게끔 하잖아요, 패키지로 묶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쌍용 같은 경우는 보니까 60만원, 내비게이션까지 포함하면은 120만원까지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호도에 맞게 거의 옵션 선택이 커스터마이징 옵션 수준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약간 단점이 예를 들면 2열에 열선 시트를 선택을 하려면 노블레스 트림, 최상위 트림으로 가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현대기아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 있고, 본격적으로 추천되는 옵션 어떤 게 괜찮을지 한번 바로 가시죠. 네, 첫 번째 가장 가성비 있게 트림을 고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수동 미션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약간 렉스턴 스포츠가 이제 사업용으로도 많이, 개인 사업자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밴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수동 미션을 기본으로 한 것 같은데, 다만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선호도가 ZF 다음으로 좀 높다고 해요. 아이신 미션이죠. 일본 도요타 자동차 계열의 미션이고요.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고, 이 차는 볼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쌍용에서는 많은 차종에 들어갑니다. 지금 쌍용 렉스턴 같은 경우는 8단 미션 있죠.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좀 넣어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들어가진 않고 그 이외에 대부분 많이 쌍용 차종에 아이신 미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호도 높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기본적인 엔진 자체는 이게 2.2 LET 엔진인데 기존 대비 약 6마력 정도, 그 다음에 토크는 2 정도로 높였고, 이 엔진의 특징이라면 마력수는 2.2 디젤 대비 200마력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186마력 정도 해요. 하지만 고토크 영역을 약 1400rpm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 강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셰시 부분 특징이라면 WC 본을 전면에 갑니다. 그 다음에 후륜에 5링크 멀티링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 보통 맥퍼슨 넣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와일드 사양, 기본 사양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열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활성탄 에어컨 필터가 들어가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활성탄 필터를 넣어주진 않고 좀 효율 높은 필터 이렇게 넣어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활성탄 필터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넣어줬고요. 턴 시그널 이렇게 버튼만 옆에서 한번 눌러주면 비상 깜빡이가 한 3, 4회 정도 점등이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차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가성비 목적으로 차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하고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라고 6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내비게이션은 빠진 8인치 순수 이렇게 모니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가성비 옵션이겠죠.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거의 쓰지 않고 핸드폰 내비를 쓰신다라는 분들에게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거 2개 정도만 넣으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가 가면은 여러 가지 좀 추가되는 거 있습니다. 뭐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일렬 통풍 시트, 뭐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그다음에 18인치 휠하고 LED 전방 안개 등. 카다로그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이런 전방하고 후방 이런 익스테리어 패키지하고 실내에 1열에 통풍도 넣어주고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좀 편리하게 미션도 기본적으로 IC 6단 자동 미션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고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에 넣어주는데 기존 트림 대비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옵션들을 좀 추가했기 때문에 기본 옵션을요. 여기서 옵션 선택을 추천드리자면 3D 어라운드 뷰는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써본 결과 이 차가 렉스턴이든 렉스턴 스포츠가 생각보다 차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주차할 때라든지 차 폭도 좀 크기 때문에 그럴 때 편의성에서는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괜찮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90만 원에 뭐 패키지 옵션으로 묶이지 않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주행 보조 시스템에서 이렇게 워닝 정도만 해줘요. 사실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서 뭐 차선 유지를 뭐 어시스트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계속 핸들 조향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차선 이탈되면 워닝을 해주는 정도라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본인이 이제 좀 안전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하신다면 추가하셔도 나름 7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2인치의 HD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역시 쌍용의 강점인데 와이파이 풀 미러링이 돼요. 안드로이드 기반이라 아이폰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데 무선으로 스마트폰하고 미러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내비게이션도 쓰고 뭐 동영상을 혹시라도 뒤에 가족들이 본다면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강점이 될 수 있고요. 프레스티지에서 6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되니까요. 나름 괜찮죠. 이 정도가 괜찮은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2열에 열선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탄다면 사실 겨울에도 차를 많이 탈 수 있잖아요. 캠핑용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캠핑을 많이 가신다거나 또는 이제 많이 가족들이 타신다거나 하면은 노블레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프레스티지에 옵션을 넣은 거를 노블레스 가면 기본화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익스트레이 패키지에 뭐 20인치 휠을 넣어준다던가 가족들이 이제 2열에 앉을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2열 히팅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뭐 긴급 제동 보조라는 이런 안전 시스템이 좀 추가되는데 나파 가죽도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 봐서는 약간 순수하게 진짜 가족이 많이 탄다 그러면 노블레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추천드리는 옵션 같은 경우는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 차가 이제 교차하면서 좁은 길을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90만 원 정도 있고요. 9.2인치 HD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좀 나름 60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내 구간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통근 구간에서는 사실 크게 본인이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알아서 줄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몸이 배우니까.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어딜 캠핑을 가다 보면 어디 저속 구간 뭐 그런 구간 갈 때 뭐 속도가 막 30까지 줄고 하잖아요. 그럴 때 카메라를 발견을 못하면 결국 카메라 딱지도 떼니까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스터마이징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 상당히 괜찮은 옵션들이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플로팅 무드 스피커입니다. 보시면은 운전을 해서 시동을 걸면은 LED 무드 램프가 적용된 스피커가 센터 페시아 상단 쪽에 이렇게 팝업 스타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슬라이딩 커버거든요. 지나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쓰레기를 러기지 공간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커버를 씌우고 하는데 이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그런 락킹할 수 있는 거 좀 가격은 좀 있습니다. 슬라이딩 커버가 150만 원 정도 해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새로 넣어준 것 같고요. 트레일러 이치가 85만 원 정도에 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애프터블로우도 14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거는 사실 기본화 시키면 어떨까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현대기 같은 경우는 다 기본화 시키고 있죠. 전동 사이드 스텝을 제가 빠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들어갑니다. 정식 옵션 표에 보면은 사이드 스텝이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되는데 하나는 130만 원짜리 하나는 95만 원짜리로 해서 아마도 애프터마켓에서 나와서 하려면 보통 90만 원 전후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정품에 튜닝을 해보고 정품 선호도가 좀 좋다고 생각을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호환성이 좋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나름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품 실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차량의 실직 사이즈 기반으로 이렇게 쟀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이런 그런 측정 디테일이 좀 더 높죠. 오늘 결론, 렉스턴 스포츠와 칸 옵션 선택에서의 만큼은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다양하게 해서 한 부분, 그 다음에 패키지 옵션으로 묶지 않고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개별 옵션으로 나눈 부분은 나름 옵션 부분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듯 보인다.